자,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교류 전류나 교류 전압의 기본 파형으로서 교류 발전기나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류 발전기, 즉 교류 발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 교류 전류, 교류 전압의 형태를 우리가 이런 아, 사인파 형태의 그 정연파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임의로 만들기 위한 그런 기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신호 발생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신호 발생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실험을 할 때,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어, 발전기가 아니라 이런 신호 발생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사인 파형 같은 것들을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고, 그리고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한번 측정을 해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 뭐 너무 그동안에 그 중고등학교 때 이미 뭐 많이 봐왔던 그런 일반적인 형태의 사인파형, 이걸 이제 우리가 정연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 자, 우선 이제 정기적인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형태를 갖는 수학 함수에서 이제 이렇게 명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되고, 자, 우리가 이제 정연파를 얘기할 때 여기에 이제 일단 용어들과 특징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정연파는 진폭과 주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진폭과 주기, 진폭이라는 것이 있고 주기라는 것이 있다. 자, 그렇다면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진폭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 전압의 최대값.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파형이 있다. 이런 파형이 있을 때 이 파형은 지금 현재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파형이죠. 그죠? 우리가 어, 이 전기 신호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어떤 동일한 그 패턴을 가지는 전기 신호의 변화를 우리가 이제 전기 신호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일정한 비율로 또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어, 정연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연파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최대값, 이것을 우리 지금 이제 진폭이라고 하죠. 진폭. 얼마나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폭, 앰플리튜드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전기 신호에서는 앰플리튜드는 20볼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 자, 지금 이것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최대값으로 증가했다가 다시 0으로 오고 또 최소값으로 이렇게 감소를 했다가 다시 0으로 갑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사이클. 그리고 이런 패턴이 이제 뒤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완전한 사이클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 자, 이 X축은 지금 시간축입니다. 시간축.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이렇게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그 시간을 주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기. 그리고 T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주기 T. 지금 현재 이 샘플에서는 50 마이크로세크가 되는 겁니다. 50 마이크로세크. 자, 우리가 주기를 측정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어, 임의의 두 점 사이에서 측정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임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점이나 찍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사인 파형을 볼 때, 이렇게 반복되는 이 패턴을 볼 때, 이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동일한 패턴 하에서의 두 점을 이제 우리가 찍어야 되겠죠. 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처음에 증가해서 앰플리튜드가 최대가 되는 이 점을 기준으로 내가 보겠다라고 한다면, 자, 이 최대가 되는 지점과 그 다음 패턴에서 최대가 되는 지점, 이 두 지점 사이의 시간이 이제 주기가 되는 거죠.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0이라고 하는 지점, 처음 이제 이렇게 값이 점점점 증가하게 되는 0이라고 하는 이 지점을 내가 첫 시작점이라고 했다면, 자, 이것이 한 사이클을 다 지나고 다시 똑같은 패턴으로 시작하는 이 지점, 다시 0이 되는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의 시간, 요게 이제 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지점을 놓고 측정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동일한 패턴이 반복되는 지점 간의 그 거리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측정을 하게 되면 다 동일한 그 주기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보편적으로 사이클의 최대점과 이에 대응하는 다음 사이클의 최대점 사이, 이제 아까 얘기했죠. 여기에 최대점과 다음 최대점이 되는 그 지점 사이에 시간을 측정을 하면은 우리가 주기를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연파의 주파수. 우리가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우리 뭐 생활 주변에서도 많이 들어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의 전압은 220볼트라고 하는 교류, 전압을 사용을 하고, 주파수는 얼마입니까? 주파수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주파수는 60Hz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60Hz인데 또 다른 나라에서는 60Hz가 아니라 50Hz를 사용하는 그런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파수라는 이런 말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주파수를 정의를 할 때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 포함되는 정연파의 사이클 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1초 동안 포함되는 정연파의 사이클. 자, 지금 여기에 이런 사인파에서 1초라고 하는 시간 간격 동안에 몇 번 반복됐는지를 보면 되죠.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됐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3Hz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주파수의 단위는 헤르츠. 네, 뭐 헤르츠라고 하는 이제 이름에서 따온 이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초 동안 몇 번 반복됐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 60Hz라고 하는 것은 1초 동안에 60번 반복되는 그런 파형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주기라는 것을 받고 그리고 주파수라는 것을 이제 정의를 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주파수와 또 주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서로 역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t분의 1이다. 또 반대로 주기라고 하는 것은 f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알면 내가 주기를 알든 또는 주파수를 알든 둘 중에 하나를 알면은 다른 하나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는 겁니다. 자, 정연파의 이 전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이 교류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AC 발전기, 즉 교류 발전기와 하나는 이제 전자 발진기에 의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도체가 자기장 내에서 회전하면 정연파가 발생한다. 아, 자, 이거는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전자 유도 현상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속을 이렇게 자르는 방향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이제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어, 전압이 생성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다음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죠. 이게 지금 교류 발전기의 원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고,
지금 요쪽 샤프트에서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지금 이제 요 샤프트를 돌려주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부에서 뭐 물을 가지고 돌려주면은 뭐 이제 수력이 되는 거고, 그죠? 보통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수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증기,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겠지만, 자, 어쨌거나 어떤 외부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샤프트를 돌리게 되고 여기에 연결된 이 루프를 돌려줌으로써 여기서 이제 어, 전기를 생성하는 이런 구조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AC 제너레이터, AC 그러니까 교류 발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류 발전기에서는 도체가 이제 한 번 회전할 때 정연파가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1초에 60번을 회전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60 RPS라고 되어 있는데 60 revolution per sec. 만약에 1초에 60번을 회전을 한다라고 하면은 몇 헤르츠가 만들어지겠어요? 1초에 1헤르츠, 그러니까 1초에 한 번 회전하면 1헤르츠가 되는 거고, 1초에 60번을 회전을 하게 되면 60헤르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전 속도가, 만약에 60번 회전하던 것이 만약에 1초에 120번 회전하는 것으로 두 배 값이 커진다. 그러면 당연히 주파수도 120Hz로 두 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일단은 첫 번째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서 회전수가 회전수가 높아지면 더 높은 주파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기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극수를 증가시키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어, 그, 이, 유도되는 이 전압이 이제 두 배로,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반바퀴 회전할 때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1회전을 할 때는 두 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극이 아니라 사극일 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쌍을 이루는 극수와 초당 회전수를 가지고 우리가 주파수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쌍을 이루는 극의 수, 쌍을 이루는 극의 수가 에다가 우리가 RPS 회전수, 초당 회전수를 곱하면은 어, 주파수 값을 만들 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 N극과 N극과 S, N극과 S극이 이렇게 이제 네 개가 있죠. 네 개가 있지만 쌍을 이루는 극은 두 개죠. 그죠? 두 개니까 당연히 이제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의 진폭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유도되는 전압이 얼마나 이제 크게 발생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건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코일을 감은 권수, 코일을 감은 권수, 즉 얼마나 코일을 이제 많이 감았는가, 그 코일을 감은 권수와 자기장에 대해 움직이는 변화율에 비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변화율. 자, 순시값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순시값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순간의 값입니다. 어떤 순간의 값, 그죠? 그래서 임의의 시점에서 정연파의 어떤 값을 나타낼 때, 자, 우리가 요 아래쪽에 X축은 지금 시간에 대한 축입니다. 시간에 대한. 즉,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는 이런 파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요 진폭은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압에 대해서 나타내면 그것은 이제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Y축을 전류에 대해서 나타낸다면 그것은 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류의 값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Y축이 전압이든 전류이든 간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 정연파
상에서 어떤 임의의 시간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어, 전압값 또는 전류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순시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시값. 자, 지금은 이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용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T2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순시값은 여기에 있는 V2 값이 되는 거죠. 실제 이제 수치가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보게 되면 2.5 마이크로세크에 해당하는 순식값은 7.07이라고 하는 7.07 볼트라고 하는 전압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타낼 때 우리가 이것을 순식값이라고 한다. 자,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크 밸류라고 해서 우리가 전압을 나타낼 때는 V에다가 아래 첨자로 P자를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크 값이다. 피크 값. 피크 값이라고 하는 것은, 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꼭대기를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최대값. 그래서 0점을 기준으로 전압이나 전류가 양의 최대 또는 음의 최대가 될 때 그것을 피크라고 한다. 피크 값이라고 한다. 자, 이 지금 현재 이런 정연파, 사인파에서는 지금 최대 값이 되는 이 값이 VP 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VPP라고 하는 피크 투 피크를 나타내는 값이 있어요. 이게 이제 최대에서부터 최소값까지를 다 가리키는 말입니다. 피크 투 피크. 그러니까 피크에서부터 피크까지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일정한 진폭으로 변화하는 이런 정연파형에서는 피크 값의 결국 2배가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양의 영역에서 최대 이름값과 그 다음에 음의 값으로 또 최소 값으로 이런 값이 서로 동일한 진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VPP 값은 VP, 즉 피크 값의 2배가 VPP 값이다. 피크 투 피크 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 이제 이런 그 첨자로 나타낼 때, 뭐 이게 VP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지, VPP를 물어보고 있는지,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지만 이게 의미하는 것이 뭐다. 또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PP라고 나타내면 이것은 피크 투 피크다. 그냥 P라고만 나타낸다면 이것은 0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가 되는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효값이라고 하는 용어도 나오는데 이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RMS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RMS. 그래서 RMS 값이다. RMS 값 또는 실효값이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RMS라고 하는 것은 뭐의 약자로 이렇게 RMS를 쓰냐면 루트 민 스퀘어라고 이렇게 하는 용어의 약자입니다. 루트 민 스퀘어. 그래서 루트 민 스퀘어. 그래서 대부분의 교류 전압계는 실효값을 표시하도록 돼 있어요. 교류 전압계.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뭔가 교류를 측정할 때 그 교류 전압계를 가지고 측정을 할 텐데 그런 대부분의 교류 전압계들은 나타내는 값을 실효값으로 나타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계측기마다 RMS 값 또는 뭐 피크 값 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측정하는 어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때는 RMS 값을 기준으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용 콘센트가 220V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실효값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실효값. 자, 정현파 전압에서 이 실효값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즉 쉽게 얘기하면 교류회로에서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이 DC 회로에서 어느 정도의 값과 같은
값인가?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는 교류회로 교류 전원을 사용해서 이 저항에 전류를 흘렸을 때 여기서 지금 발생하는 열이 있겠죠. 하나는 직류회로에서 전류를 흘려서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이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의 양이 동일할 때 그것을 직류전압과 같은 RMS 값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직류는 전류가 이렇게 한 방향으로 흐르죠. 그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화 없이 흐릅니다. 그러나 교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류 회로의 그 그래프를 봤듯이 처음에는 플러스로,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로, 즉 우리가 전압의 크기도 달라지죠. 전압의 크기도 처음에 커졌다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커지죠. 그러니까 전압의 크기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전류도 변화한다라는 거죠. 전류도. 그죠? 그래서 전류도 결국은 이렇게 흐르고 또 다시 반대로 이렇게 흐르는 그런 패턴을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류의 특성. 만약에 뭐 루트 2분의 1도 나는 뭐 기억하기 싫다 그러면 RMS 값은 피크 값의 0.707 곱한 값이다.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퍼센트로 나타낸다고 하면 V 피크, 그러니까 사인 값의 최대값이 되는 거죠. 사인의 최대값, 사인 파형의 최대값이 되는 그 피크 값의 한 70% 정도 되는 값이 VRMS 값이다. 라고 이렇게 그 개념적인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루트 2분의 1 VP 값이지만 어, 루트 2분의 1을 우리가 그냥 미리 계산했을 때 0.707에 해당하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우리가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요 밑에 것들은 그냥 요 자리만 바꿔주면 되죠. 만약에 VRMS는 0.707 VP다라고 하는 요 수식에서 내가 만약에 V 피크 값을 구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얘를 이쪽으로 내려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0.707분의 VRMS가 되는 거고. 자,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어, 요게 이제 다시 0.707 요거 계산해보면 역수가 되는 거잖아요. 역수. 그러면은 1.414라고 하는 값이 나오는데 이제 이게 결국 루트 2분의 1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루트 2가 되는 거죠. 루트 2. 그러니까 이제 이 밑에 있는 공식들은 다 여기에 있는 공식에서 그냥 변환한 겁니다. 변환. 자리를 서로 바꿔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VP 값을 안다면 VPP 값은 당연히 그냥 VP 값을 2배를 해주면 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거의 2배 값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VRMS와 IRMS의 관계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IRMS를 따로 뭔가를 또 기억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공식들도 이걸 막 하나하나 다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요거 하나만 딱 외워 놓으시면 돼요. 그죠? VRMS라고 하는 거. VRMS는 0.707 VP다. 즉, VP 값의 한 0.7배, 즉 70% 정도에 해당하는 값이다. 딱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나머지는 다 서로 자리만 바꾸고 VP와 VPP 관계만 알면 다 계산할 수 있는 값들이 되는 거니까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또 밸류가 있는데 이것은 평균 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균값, 에버리지 밸류, 평균값이라고 하는 건데 정현파의 한 주기의 평균은 0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정현파의 한 주기가 여기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해서 0인 지점으로 왔고
똑같은 패턴으로 쭉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를 하죠. 그래서 두 개의 평균값은 결국 양의 값과 음의 값 서로 상쇄가 돼서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제 2분의 1 사이클 동안만, 그러니까 0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값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 사이클 동안에서의 정연파가 만드는 그 평균 값을 우리가 피크 값이 0.637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V 평균 값은 피크 값의 0.637이다. 근데 이 0.637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르게 이제 나타내면 파이 분의 2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파이 분의 2. 이거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뭐 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후반부에 이제 각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파이가 등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은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밸류들, 값들을 나타내는 것들이 있는데, 피크 값이 무엇인가, 피크 투 피크 값이 무엇인가, RMS 값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에버리지 값, 평균 값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결국은 자, 요 공식 피크 값에 대해서 RMS는 어떻게 나타내는가? 자, 평균값도 피크 값에 대해서 에버리지 값은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 다음에 피크 투 피크도 마찬가지죠. PP 값은 피크 값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자, 피크 값을 아는 거예요. 피크 값을 아는 거. 피크 값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사인 파형의 앰플리튜드, 크기였어요. 진폭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크 값을 알면 PP 값도 알 수 있고, 그리고 RMS 값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버리지 값도 알 수 있다.